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헛발질, 미국으로 넘어간 에너지 패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전쟁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패권에 대해서 미국이 유럽에 대한 에너지 패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지금 에너지 패권을 상당 부분 유럽에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에너지 패권을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했었던 이 러시아와 지금 러시아가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었던,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러시아화 하려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를 완전히 병합을 하고 여기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의 영토, 특히 슬라브 지방이잖아요. 이 러시아가 슬라브 지방인데 범슬라브 계열로 속해요. 그런데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다른 나라이고 원래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시작이 키예프 공국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 러시아는 이 뿌리 자체는 우크라이나에 시작했던 키예프 공국으로 시작해서 성장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지만 샌페테르부르크죠. 여기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지만 이 러시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식량, 그리고 여기에 파이프라인이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병합을 하고 러시아화 시킨 다음에 러시아의 뜻대로 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유럽에 대한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가져간다. 그리고 흑해도 완전히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패권을 이용을 해서 지금 천연가스를 세계에 수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에 이 헛발질을 했죠. 결국은 헛발질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상황이 달라요.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륙 지방으로 했었던, 그래서 초기에는 점령을 했었던 아프가니스탄이었는데 여기 우크라이나와 같은 경우는 옆에 나토 회원국들이 많아요. 체코라든지 아니면 구유고 연방, 그리고 루마니아, 폴란드,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 이 경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유럽은 완전히 접수했다. 접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동부 지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시베리아 힘을 통해서 이 천연가스를 세계 만방에 퍼뜨리겠다.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가 이번에 완전히 꼬라박게 돼 있어요. 완전히 헛발질을 했죠. 이 헛발질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의 이번 헛발질로 인해서 러시아 자체에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던,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가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특히 메르켈 총리가 한 20년간 장기 집권을 하는 도중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럽이 똘똘 뭉쳐져 있었고 미국이 여기에 계속 압박을 넣었어요. 압박을 넣고 그런 관계에서 나토군은 점점 철수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져 가고 미국의 군사 장비 그리고 병력들도 다시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고 그동안 공고하게만 보였던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마저도 지금 미국으로 넘어갔다라는 소리이죠. 또한 이번 러시아의 헛발질은 유럽에서 영향력 강화를 노렸던 중국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 일대일로를 통해서 일대일로의 가장 중심적인 나라가 또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철도 노선을 통해서 모스크바를 통해서 이렇게 북유럽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그리고 서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라인을 자체를 쓰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다 보니 중국의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관계도 지금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더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러시아 헛발질, 미국으로 넘어간 에너지 패권입니다. 지금 러시아 영토의 중간을 남북으로 가로지는 우랄 산맥 서쪽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아주 풍부하게 매장된 곳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소련이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해서 사회주의 강대국이 된 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석유와 천연가스 덕분입니다. 소련이 1991년 붕괴한 이후 이를 승계한 러시아가 15개의 독립공화국의 독립, 이것을 통해서 국력이 크게 약화가 되었었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이유 역시 석유와 천연가스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이죠. 이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앞세워서 유럽의 영향력을 과시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배경에는 메르켈 총리가 있었다는 내용이죠.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러시아 총생산 GDP는 1조 7,107억 달러, 약 2,069조 원으로 세계 11위지만 산업구조는 매우 열악합니다. 산업 자체가 기반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에너지 분야에 치중이 되었다는 거죠. 러시아는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물론 지금 현대차가 들어가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그리고 삼성이 들어가서 휴대전화도 생산하고, 반도체는 생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박 등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 수출로 지금까지 국력을 유지해왔다는 것이죠. 벨기에 싱크탱크인 브리겔에 따르면 에너지 자원은 러시아의 GDP의 5분의 1, 그리고 재정 수입의 40%,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게다가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지렛대로 삼아서 유럽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상당한 영향력도 행사를 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그동안 러시아를 셰일가스, 가스 생산 최대 생산국인 미국, 그리고 석유 수출국인 오펙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에너지 패권국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 배경은 현재 EU의 천연가스의 45%, 석유의 25%, 석탄의 4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과거 수차례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을 해서 유럽 각국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러시아를 제재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가스 잠가버린다? 우리 가스 안 줘?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 목표를 세운 만큼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더욱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꾸어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이번 러시아 침공 이후 전통적인 화석연료가 당분간 계속 사용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천연가스로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고 여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는 석유를 쓰든지 아니면 석탄을 쓰든지 이러한 과학으로 회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현재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모든 원전을 폐쇄할 계획인 독일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러시아와 발트의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노스트림 2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죠. 이미 노스트림 1은 지금 러시아에서 독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독일 정부는 제재 조치로 이 노스트림 2의 프로젝트의 가동 승인을 보류한 상황이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라면 독일은 천연가스 수요의 75%를 러시아의 노스트림 1과 2를 통해서 수입을 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2012년 완공된 노스트림 1을 통해서 연간 55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지금 독일에 공급하고 있죠. 독일은 현재 자국의 소비 천연가스의 55%, 석유의 40%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에너지의 절반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일과 같은 경우는 자국의 발전소가 없어요.
폴란드에 발전소를 세우고 천연가스 발전소도 폴란드에 세우고 모든 발전소는 자기들이 안 하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다 수입하는 나라가 지금 독일이죠. 그래서 독일이 지금 탄소 제로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옆에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나라로 이동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독일이 이 유로화 화폐의 통합을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도 어떻게 보면 독일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100%를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한번 기침을 탁 하면, 가래를 한번 탁 뱉어버리면 그대로 감기가 걸린다라는 거죠. 폴란드는 80%,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는 66%, 이탈리아는 40%가 러시아산 천연가스입니다. 이런 이유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때도 아무 소리 못했어요. 소극적인 제재를 나섰다는 사실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러시아를 전면 침공한 것 역시 유럽 각국이 2014년처럼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결정적인 오판이었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점령 이후 기술을 지금 러시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돌려 시리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계획이 지금 이스라엘 뉴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대만을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시기에 동시에 대만을 침공하려고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것도 지금 많은 소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태인의 그 세력 자체가 재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결코 그냥 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이에 유럽 각국은 러시아에 각종 무기를 제공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이제 유럽과 러시아 동시에 아킬레스건인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안 받는다, 러시아산 원유를 안 받는다, 석탄을 안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러시아산의 에너지 자체를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에너지를 인지를 잡아 주권 국가까지 침략하는 러시아의 횡포를 묵인할 경우 자칫하면 자국 안보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지금 행동을 보면 만약 우크라이나가 중립국가를 시키고 그리고 무기도 만약 얻게 된다면, 지금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은 중립국화, 무기도 가지고 있지 마라, 나토 가입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돈바스 지역에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자기들의 땅으로 인정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립국화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까지 괜찮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점점 더 누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땅을 떼줄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렇지만 무기를 안 갖는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그리고 탈나치화를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계획했었던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지금 EU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러시아산 천연가스 독립선언한 EU입니다. EU 27개국은 3월 25일 정상회의에서 올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지금 현재보다 3분의 2가량 줄이고 2027년까지 완전히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천연가스가 그리고 원유가 유럽에 도달하는 시간,
그리고 어느 정도 차야 되는 시간, 그리고 저장고에 저장되어야 되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상당 부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3분의 2가량으로 줄인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 그대로 천연가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우리는 독립을 선언하겠어 라고 발표를 한 거죠. 러시아 입장으로서도 지금 당장 유럽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수가,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의존도가, 재정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더는 러시아의 잔혹한 공격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U 정상들은 현재 25% 수준인 천연가스 비축량을 올해 11월까지 100%, 지금 저장고가 있어요. EU 안에 지금 천연가스 저장고, 석유 저장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장고 자체의 비축량이 25%,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올해 말까지 11월까지는 80%, 그리고 내년까지는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협의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러한 공급량이 러시아가 쥐어서 줄이게 된다? 지금 현재 독일과 같은 경우는 인타임이에요. 바로 그대로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돈을 따로 축적해놓은, 말하자면 저장고에 저장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 돈의 유동성을 더욱더 높일 수 없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돌려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쓰는 것이 지금의 독일의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저장고에 그 천연가스를 채우고 그리고 석유를 채운다라는 것은 여기에 돈이 반드시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EU 정상들이 내년까지는,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지금 이 저장고에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고 2027년까지는 완전히 100%가량 끌어올리기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획에 가장 앞장선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미국 등 에너지 공급처를 다각화하고 현재 건설 중인 액화천연가스 LNG 터미널을 신속하게 완공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은 2월에 2개의 LNG 터미널 신규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죠. 2월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2월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2월에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전부터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의 지금 태도가 좀 문제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는 절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쳐들어온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쳐들어올 수 있는 조언더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있었던 그 미군 자체를 우크라이나에서 빼내고, 물론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줬지만 이것을 빼내는, 며칠 전에 빼내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독일은 2월 달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월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2월 달에 2개의 LNG 터미널 신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2월 자체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때가 2월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EU 회원국은 LNG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한 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독일을 생각하면 암담해요. 러시아산의 그 에너지를 받지 않게 되면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타임이죠. 바로바로 받아서 쓰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지만, 이제 에너지 터미널을 만들고 LNG 에너지 터미널을 만들고 여기를 채우면서 여기에 돈을 쏟아부은, 독일 입장에서는 돈을 안 쏟아부어도 되는 것들을 쏟아붓는 입장까지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LNG 공급 중단을 발표하면서 독일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3월 20일 날 카타르 도하를 방문해서 셰이크 알산이 카타르 군주를 만나서 장기 LNG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아웃, 그리고 누구를 방문하냐? 카타르를 방문해서 여기서 LNG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죠. 카타르는 LNG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로 지난해 기준 세계 1위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타르와 같은 경우는 지금 LNG 운반선을 우리나라에서 다량 수주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던 것도 지금 지난해 기준 세계 1위의 LNG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LNG 운반선의 수주가 더욱더 가파래질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베크 부총리는 또 요나스 가르 스트레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천연가스 공급 확대에 합의를 했습니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는 향후 몇 달간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려서 올 여름에는 유럽에 더 많은 가스를 공급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지금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생산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 그리고 저가로 판매를 하다 보니 노르웨이산 LNG를 공급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급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르웨이가 생산한 천연가스의 95%는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으로 수출이 됩니다. 노르웨이는 올해 안으로 폴란드와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도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같은 경우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노르웨이에서 이 부족분을 이제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이번에 러시아의 헛발질을 통해서 에너지 패권 국가로서의 러시아가 추락하고 있다.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나라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강력해진 미국의 에너지 패권입니다. 이번 러시아의 헛발질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으로 미국의 에너지 역량이 적었어요. 미국이 에너지 역량이 적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이동을 하려면 운송비가 들어야 돼요. 운송비가 들어야 되고 또 인건비가 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미국산 LNG, 미국산 석유, 이것이 유럽에 발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유럽 내 미국 에너지 영향력을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정부는 EU와 LNG 공급에 대한 계획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당장 올해 EU에 최소 LNG 150억 세제곱미터, 입방미터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EU에 공급한 LNG 양은 지난해 220억 입방미터였죠. 그래서 지난해 220억, 올해 150억을 추가. 그러면 추가되는 양이 절반이 넘어가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2030년까지 연 500억 입방미터. 지금 아까 220에 150. 이 둘을 합쳐도 370 정도밖에 안 돼요. 3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간 500억 입방미터를 미국산 LNG로 받겠다. 추가로 그것도 추가로 받겠다라고 강조를 했죠.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은 유럽이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려면 LNG를 포함한 추가적인 가스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LNG 추가 공급 약속은 현재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라고 밝혔죠.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산 대신에 유럽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노르웨이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이러한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석유를 더 들여온다라는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죠. 미국이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린다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러시아 위상은 급속도로 쪼그라들 것으로 보이고 있죠.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인 데니얼 에르겐 IHS 마켓 부회장은 영국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 쓴 기고문을 통해서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20년 이상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자로서의 쌓여온 명성을 불과 수주 만에 무너뜨렸다 라고 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력 원천을 훼손시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미국 세계 1위 LNG 수출국 등극입니다. 미국의 LNG 업체들은 유럽 각국으로 수출을 대폭 확대를 하면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어요. 이전에 가격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고 아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됐었는데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오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LNG 업체들의 주가도 고공행진이라는 사실이죠. 특히 미국의 LNG 터미널에서 유럽행 LNG 운반선이 선적을 기다리며 줄지어 정박해 있을 정도입니다. 아시아로 향하려던 천연가스와 원유가 유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미국 에너지부도 자국의 모든 LNG 업체가 최대 생산력을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시절에 이렇게 말했죠. 셰일가스의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이 있고 이 셰일가스의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카타르와 호주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등장했으며 지금 작년 기준 카타르가 LNG 수출국 1위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1위에 등극했다라는 거죠.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경우 연말까지 수출을 현 수준보다 20%가량 늘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향후 수년간 세계 1위 LNG 수출국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자로서의 유럽 시장을 장악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자충수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럽에서 에너지 패권을 놓고 러시아와 경쟁을 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됐어요. 미국의 LNG는 셰일가스를 LNG로 만들어서 운반선을 통해 유럽에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에너지 천연가스보다 경쟁력이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정부가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노스트림 2도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유럽에서 자국산 가스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경제적 이익과 함께 유럽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해 왔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패권은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 등의 천연가스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지급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주요 7개국인 G7이 거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르긴 부회장은 미국이 유럽 시장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천연가스 주요 공급자로 올라선 것은 글로벌 석유가스 산업의 커다란 전환점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죠. 자, 지금 보시면 러시아의 자충수 스스로 파멸을 말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접수하고 식량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면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가는 돈까지도 자기들의 이득, 인마이 포켓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는 러시아가 그리고 시리아의 지금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러시아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안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반드시 끝나야 된다 라고 보고 있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